내 딸 세리가 증언할 거야. 핏줄은 못 속여. 단상에 오른 민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저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 김선재가 회심의 미소를 짓던 그 찰나 이어진 세리의 뒷말은 주주총 회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민세리의 진짜 한마디가 밝혀지는 순간 김선재의 표정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핏줄을 믿었던 아비를 지옥으로 보낸 딸의 충격적인 증언, 그 반전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재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서리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경채를 버리고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그 뻔뻔한 제안에 서리의 위장이 뒤틀렸죠. 내년 전 딸 미소를 죽음으로 모은 그가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다니요. 호텔 스위트룸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선재는 와인잔을 들고 서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서리를 모두 소유하려는 추악한 욕망이 번들거렸죠. 서리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선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명 주식까지 전부 너에게 몰아주겠다. 민강 유통의 지분 30%, 경채와 두식회장을 합친 것보다 많아. 서리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놀란 표정만 지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경채 몰래 차명으로 주식을 사모았다는 것을요. 문태경이 일찌감치 파악해서 보고했었죠. 민강유통을 우리 가족 기업으로 만들자. 선재가 서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뜨거웠지만 서리에게는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어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딸 세리가 함께 경영하는 거야. 우리 딸이라니. 서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재는 이미 세리를 김세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민두식의 딸인데도 말이죠. 선재는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리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 남은 삶의 낙원이 뭔지 알아? 선재가 서리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백설이와 김세리가 함께하는 것. 그게 내가 꿈꾸는 천국이야. 서리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연기로 위장했어요. 마치 감동받은 것처럼 떨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이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경채와 약혼까지 한 당신이? 서리의 목소리에 의심을 담았습니다. 선재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경채와의 약혼 반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창밖으로 던지려는 신용을 했죠. 이딴 건 필요 없어. 처음부터 너였어야 했어. 내가 내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널 버린 건 평생의 과오였어. 선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서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선재를 완전히 파멸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재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여요. 서리가 속삭였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경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선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말만 해. 뭐든 할게. 서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그것을 수줍은 미소로 착각했죠. 먼저 경채와 완전히 끝내요. 그리고 당신이 숨겨둔 모든 비밀 장부를 내게 넘겨요. 민강유통의 비자금, 경채와 함께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들 말이에요. 선재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똑똑해. 역시 내가 사랑한 여자야. 그가 서리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서리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이에요. 먼저 증명하세요. 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경채와의 관계를 정리하겠어. 서리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재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조차도요. 두식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지 사흘째, 그는 여전히 죽은 척 누워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선재였습니다. VIP 병실은 새벽 2시에도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태경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두식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문태경입니다. 태경이 두식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두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미 운동신경도 거의 회복된 상태였죠. 손가락으로 침대 난간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스 부호였어요. 태경이 고개를 숙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혜 씨와 손을 잡고 경채 상무를 배신하려 해요. 오늘 아침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경채 상무와 결별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두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태경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아직은 참으셔야 합니다. 이게 설혜 씨의 계획이에요. 태경이 설명했어요. 선재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범죄 증거를 자백하도록요. 두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동의한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식물인간인 척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요. 1시간 후 선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식의 침대 앞에 서서 비웃었어요. 회장님, 듣고 계신가요? 아, 못 듣겠구나. 선재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회사를 통째로 삼킬 거예요. 설이와 세리와 함께 말이죠. 두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선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회장님 모르게 차명으로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선재가 두식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30%예요. 회장님보다 많아요. 이제 민각 유통은 제 겁니다. 두식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심장 모니터는 평소와 같은 리듬을 보여줬어요. 태경이 미리 조작해둔 덕분이었죠. 왜냐하면 선재가 의심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채도 이제 끝이에요. 선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개처럼 부려먹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주인입니다. 사냥개가 아니라 사자가 되는 거죠. 두식은 이 모든 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선재의 자백 하나하나가 나중에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면서도요. 선재가 나간 후 두식은 눈을 떴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의 눈물이었죠. 그가 키워준 선재가 사위로 삼으려 했던 그가 이렇게 변했다니요. 태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식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태경이 위로했습니다. 선재가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만요.
그때 회장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나온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녹음 했나? 네, 회장님. 태경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재의 모든 자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두식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죽은 척해야 했어요. 아무도 그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딸 경채조차도요. 스텔라장의 손에 들린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전 옥상에서 떨어진 아이, 그녀가 외면했던 그 아이가 진짜 손녀 미소였어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은 그녀의 입에서 동물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이 적막했어요. 스텔라장은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주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손녀를 내가 죽였어. 스텔라장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때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세리가 자신의 증손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핏줄에 눈이 멀어 진짜 핏줄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소가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도 모른 척했습니다. 스텔라장은 벽에 걸린 거울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진 화장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녀는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났어요. 피가 흐르는 손을 보며 스텔라장은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다시 울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수면제 통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서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스텔라장의 손에서 약통을 빼앗았어요. 죽으면 미소가 기뻐할 것 같아요? 서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리야,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스텔라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손녀를 내가 죽게 했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서리는 스텔라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정신 차려요. 미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서리가 스텔라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속죄하고 싶다면 선재를 지옥으로 보내는 걸 도와요. 스텔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 결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서리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건 너무 쉬운 도피였어요. 내가 가진 증거가 있어. 스텔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이 바꿔치기 사건. 선재가 사주한 거였어. 스텔라장은 비틀거리며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내리자 금고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안에는 작은 USB가 있었죠. 여기에 다 들어있어. 스텔라장이 USB를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선재와 경채가 주고받은 녹취록, 불법 자금 세탁 내역,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어요. 서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선재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스텔라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거예요? 서리가 물었어요. 그래야지. 스텔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할게. 세리를 지켜줘.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미소를 괴롭힌 주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친딸이기도 했죠. 그 복잡한 감정을 스텔라장은 몰랐습니다. 스텔라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자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의 공범입니다. 서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USB를 꽉 쥐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칠 후 주주총회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USB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재조차도요. 경채의 손에서 약혼 반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선재가 던진 반지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철진한 사냥개라는 선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민강유통 회장실은 저녁 6시가 넘어 어둑해졌어요. 경채는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죠.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재가 날 버렸어. 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어요. 경채는 책상 위의 서류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와장창 서류가 날아가고 펜이 굴러떨어졌어요. 그녀는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쿵! 의자가 벽에 부딪혔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재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채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화장도 명품 정장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녀는 선재를 자신의 사냥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이용당한 거였어요. 서리 때문이야. 경채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여자가 선재를 홀렸어. 하지만 경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원래부터 야심이 컸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를 곁에 뒀던 거였죠.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재가 그녀를 버리고 더 큰 먹잇감을 찾아간 겁니다. 경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선재의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는 거였어요. 2번, 3번,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경채는 핸드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화면이 깨졌어요.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금고로 걸어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죽 수첩이 있었죠. 민강유통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선재가 관리하던 이중 장부의 복사본이었어요. 선재, 너만 죽을 줄 알아? 경채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 경채는 이 장부만 있으면 선재를 끝장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였죠. 왜냐하면 그녀도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뒀던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공 실장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경채의 오른팔이었죠. 상무님 괜찮으세요?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찰청으로 가. 경채가 장부를 들어 보였어요. 기자회견 준비해. 내가 모든 걸 폭로할 거야. 공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상무님도 위험해요. 알아. 경채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선재 혼자 살게 둘 순 없어. 물귀신 작전이야. 경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서리와 손을 잡을까요? 그녀를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 선재를 잡는 걸 도와주는 대신 자신의 목숨줄은 살려달라고요. 아니야. 그건 너무 굴욕적이야. 경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화려한 세상의 정점에 서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두식도 식물인간이 됐고 선재도 배신했어요. 공 실장, 한 가지만 더 준비해. 경채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 주주총회 전에 회사 로비에서 발표할 거야.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공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채는 다시 바닥에 반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두굽으로 밟아 으깨버렸죠. 다이아몬드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경채는 모든 걸 잃더라도 선재만은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결심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설이조차도요. 세리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선재가 너는 재벌 3세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어요. 손님들이 돌아봤지만 선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죠. 오후 3시 대학가 작은 카페는 학생들로 붐볐어요. 세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었죠. 선재는 그런 세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선재가 세리의 팔을 잡았어요. 넌 민강 유통의 후계자야. 시급 10,000원 받고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세리는 팔을 빼려 했지만 선재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선재를 올려다봤어요. 낯선 아저씨의 눈빛이 무서웠죠. 왜 이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구는 걸까요? 누구세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 아빠야. 선재가 세리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김세리, 내 딸. 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김세리라는 이름이 낯설고 불쾌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세리였어요. 설이가 그렇게 불러줬으니까요. 설이 엄마만이 진짜 가족이었죠. 전 민세리예요. 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선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이걸 봐. 과학이 증명하잖아. 선재가 서류를 흔들었어요. 너는 내 핏줄이야. 백설이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세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재는 더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세리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죠. 너한테 뭐든 해줄게. 선재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명품 가방, 외제차, 해외여행.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세리는 선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만 보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는 천박함이 역겨웠죠. 설이 엄마가 가르쳐준 평범한 삶의 가치와는 정반대였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아세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선재는 당황했어요. 19살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았기 때문이었죠. 그 깨끗한 눈동자가 선재의 더러운 욕망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난 내 아빠야. 선재가 다시 강조했어요. 가족이라고.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그건 설이 엄마예요. 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세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백설이는 너를 이용하는 거야. 선재가 소리쳤어요. 복수를 위해 널 키운 거라고. 하지만 세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재를 밀어냈어요. 카페 매니저가 다가와 선재를 제지했죠. 손님 나가주세요. 매니저가 말했어요. 선재는 이를 갈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세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세리는 선재가 나간 후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제가 자기 딸이래요. 세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무서워요. 엄마. 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리의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나 지위보다 서리 엄마의 사랑이 더 소중했어요. 그날 저녁 세리는 서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선재가 한 말, 그가 보여준 서류, 그리고 자신을 김세리라고 부른 것까지요. 서리는 세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넌 내 딸이야. 서리가 속삭였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선재 같은 사람의 딸이 되느니 차라리 가난해도 서리와 함께 살겠다고요. 이 선택이 선재의 계획에 균열을 낼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서리의 펜이 계약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선재가 내민 주식 양도 계약서는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어요. 서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요. 주주총회 전날 밤 10시 민강유통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재는 설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선재가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내 지분 30%가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야. 서리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는 척했어요. 하지만 이미 태경이 분석해준 덕분에 모든 함정을 파악하고 있었죠. 왜 선재가 이런 계약서를 만들었을까요? 그가 회사를 장악한 뒤 서리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기였죠. 당연하지. 선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속일 리 있겠어? 서리는 펜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재는 그것을 긴장으로 착각했죠. 사실은 분노를 참느라 떨리는 거였지만요. 그래서 서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계약서 15페이지 중 13페이지에 교묘하게 숨겨진 조항이 있었어요. 주식은 넘기지만 의결권은 선재가 대리 행사한다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서리가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빨리 서명해. 선재가 재촉했어요. 시간이 없어. 서리는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백설이. 세 글자를 쓰는데 일부러 5초씩 걸렸습니다. 선재는 안달이 났죠. 서명이 끝나자 선재가 계약서를 낚아챘어요. 그는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선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강유통의 주인이야. 서리도 일어났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태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3글자였어요. 시작해요. 바로 그 순간 태경은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선재의 횡령 증거와 함께 방금 작성된 계약서가 사기라는 증거들이었어요. 이 계약서는 무효예요. 태경이 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강요와 사기로 작성됐거든요. 검사가 서류를 넘겨봤어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선재가 서리를 협박하는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서리가 몰래 녹음기를 켜두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선재는 집으로 돌아가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는 금고에 계약서를 넣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경채도 끝, 두식도 끝. 이제 민강유통은 내 거야. 선재가 거울을 봤습니다. 김선재 회장. 듣기 좋네. 하지만 선재는 몰랐어요. 서리가 일부러 함정에 빠진 척한 거라는 걸요. 그녀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필체를 바꿔서 썼기 때문이었죠. 감정 전문가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새벽 2시 설이는 태경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태경이 보고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선제는 완전히 끝날 거예요. 고마워요. 설이가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태경이 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를 위한 복수 꼭 성공시킬게요.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선재가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요. 하지만 이 완벽한 역전극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재는 물론이고 경채조차도요. 선재가 단상에 올라가자 주주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늘로 민경채 상무는 끝입니다라는 그의 선언에 100여 명의 주주들이 충격에 빠졌죠.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앉은 주주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선재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권력을 향한 행진 같았죠. 주주 여러분, 민경채 상무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선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그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민경채는 민두식 회장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그녀를 법무팀장인 선재가 공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김선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채가 소리쳤어요. 보시다시피 해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선재가 비웃었습니다. 민경채 씨는 이제 상무가 아니에요. 경채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선재가 미리 준비한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그들은 경채의 팔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경채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이 손 나. 경채가 절규했어요. 내가 이 회사의 상무야. 선재는 경채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민경채의 진짜 모습입니다. 선재가 주주들을 둘러봤어요. 품위도 없고 리더의 자질도 없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채의 추한 모습에 실망한 듯 했죠. 선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민강유통을 만들 때입니다. 선재가 팔을 벌렸어요. 저와 백설애 그리고 우리 딸 민세리가 이끌어가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설이와 세리 그리고 선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물론 합성한 거였지만 주주들은 몰랐죠.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백설애 씨는 민두식 회장의 부인입니다. 선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민세리는 제 친딸이죠. 유전자 검사로 증명됐습니다. 주주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 듣는 거였으니까요. 선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주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민강유통은 이제 진짜 가족 기업이 될 겁니다. 선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핏줄로 이어진 우리가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주주들이 선재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선재는 이 구역의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어요. 이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재가 의사봉을 들었어요. 저 김선재를 회장으로 추대해 주십시오. 주주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선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드디어 그가 꿈꿔온 순간이 왔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누군가가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문 너머로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고 있는 사람은 설이었어요.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정체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선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휠체어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그 위에 앉은 인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반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경체조차도요. 휠체어에서 두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재, 내가 병실에서 나에게 한 말 다 들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자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식물인간이라고 알려진 두식 회장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그것도 서리의 부축을 받으며 말이죠. 회장님이 의식이 돌아오셨다고요? 한 주주가 소리쳤어요. 두식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혼자 설 수 있었어요. 그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리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죠. 김선재는 지금 치매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선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회장님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하지만 두식은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날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는 3개월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식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선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에서 두식을 조롱하며 털어놓은 모든 범죄 사실이었어요. 차명 주식, 횡령, 그리고 민각 유통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었죠.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선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선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선재가 간신히 말했어요. 딥페이크예요. 두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병원 CCTV 영상이었죠. 선재가 두식의 병실에서 범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식물인간이라고 착각한 덕분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두식이 말했어요. 난 2달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하지만 너 같은 배신자를 잡기 위해 죽은 척했지. 선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가 그토록 믿었던 승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채야. 두식이 딸을 불렀어요. 경채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실수도 했지만 넌 내 딸이야. 두식이 말했습니다. 선재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자.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선재를 믿고 따랐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그리고 설이. 두식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짜 죽었을 거야.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재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했기 때문이었죠. 주주 여러분,
두식이 주주들을 둘러봤습니다. 김선재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주식을 몰수할 것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은 두식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선재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어요. 이건 음모야. 다 짜고 친 거라고. 선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회의장 문이 닫히고 선재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두식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민강 유통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두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모든 주주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서리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내일 법정에서 선재의 모든 죄가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아무도 그 충격적인 진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두식조차도요. 선재가 세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내 딸 세리가 증언해 줄 거야. 이 아이가 내 핏줄이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세리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2025년 3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재는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인 신청을 물었을 때 선재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증언하면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세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서리가 방청석에서 세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세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선재는 간절한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아빠라고 말해달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죠. 저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닙니다. 세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어요.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지만 선재는 발버둥 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 선재가 소리쳤어요. 세리는 선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세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를 버리고 엄마를 배신한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세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이 사람은 우리 엄마 백미소를 죽게 만든 살인자예요. 세리가 손가락으로 선재를 가리켰어요. 엄마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을 때 이 사람은 돈으로 진실을 덮었어요. 선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무력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기 때문이었죠. 스텔라장이 넘긴 USB, 경체의 자백, 그리고 두식의 녹음 파일까지 전부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세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품 가방과 외제차로 제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물건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심원들도 세리의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선재는 더욱 절망했죠.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카드마저 배신한 겁니다.
세리야,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준비했는데. 선재가 울먹였어요. 민강 유통도 다 내 거였어. 세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선재에게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전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세리가 말했습니다. 설이 엄마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이 훨씬 행복해요. 선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핏줄이라고 믿었던 딸마저 그를 버렸으니까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김선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선언했어요.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됩니다. 선재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야망, 욕심,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경위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선재의 다리는 힘이 없었죠. 세리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설이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모녀였죠.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세리와 설이는 당당히 걸었습니다. 내일은 미소의 기일이었어요. 납골당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예정이었죠.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모두였습니다. 선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어요. 경찰이 선재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김선재 씨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법원 복도에 울렸어요. 스텔라장과 경채도 나란히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2025년 3월 17일 아침 6시 미소의 납골당은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설이와 세리가 흰 국화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내년 만에 찾아온 정이었죠. 설이는 미소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설이가 속삭였어요.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 세리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미소를 괴롭혔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야, 미안해. 세리가 흐느꼈어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설이가 세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죠. 미소의 영정사진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민강유통 본사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두식이 태경을 전무로 임명했습니다. 부모의 원수였던 두식을 용서한 태경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죠. 하지만 태경은 복수보다 미래를 선택했어요. 이제 민강유통을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태경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어요. 두식도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을 설립했죠. 미소의 이름을 딴 백미소 재단이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선재는 매일 후회했어요. 그는 차가운 감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딸도 사랑도 자유도 전부 사라졌죠. 스텔라장은 자수 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나이와 자수를 참작한 결과였어요. 그녀는 여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했죠. 매일 미소의 납골당을 찾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경채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녀도 교도소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자신이 그토록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그녀는 출소 후 새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1개월 후 설이는 민강유통의 경영권을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태경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때였죠. 태경 씨, 고마웠어요. 설이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경은 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설애 씨, 저와 새로 시작하지 않을래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미소의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태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설이와 세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백미소 카페였어요. 수익금 전액을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기부했죠. 세리는 바리스타가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이와 세리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쓰다듬었죠.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죠? 세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설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그들에게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삼키고 희망의 빛을 비추는 태양이었죠.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